네, 진짜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테이퍼링은 잊어라. 이 삼성전자 흐름만으로 좀 가늠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잡은 모습이기는 한데 그 이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방향성은 10월 달에 좀 판단할래요. 그리고 네. 이런 장이 와야 돼요. 어떤 장이냐면 제가 미리 그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당분간은 다우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 해서 테이퍼링 금리 인사니까 그동안 그 은행주가 주됐는데 은행주 빠지면 다우 지수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돌아온 방에 나스닥이 올라갈 텐데 제가 바라는 시장은 나스닥이 빠져도 우리 시장 삼성전자 오르는 장. 그럼 이게 이제 디커플링,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 그러면 그때쯤 이제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이 이제 아시아로 흘러 들어와서 아시아의 이제 에너지의 재편 현상. 그러려면 홍콩이나 홍콩 H나 상해 증시가 올라가야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언제쯤 나오나를 들여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스닥은 또 완전히 폭락하면 안 돼요. 그냥 지그재그 이렇게 약간 무슨 골드락스 같이 이렇게 좀 박스에 갇혀서 지지를 해주면서 네. 그 미국의 에너지가 이제 들어갔던 돈이 이제 아시아권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강력한 뭔가 그러면 우리 눈에 삼성전자 하루에 1,000만 주, 2,000만 주 외국인이 사주는 그런 걸 봐야 이제 우리 자가 그 레스고장인데 네. 저는 10월 달에 그 이후에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네. 그때까지는 이미 주도주는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 돌아온 빵 해갖고 뭐 아마존 테슬라인데 저는 한계 탄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랄까 상승은 하는데 뭔가 옛날같이 그냥 치고 나가는 에너지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 상해 증시가 우리 장에서는 이 3,550을 치고 나가서 이게 4천 가는 장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에너지에서는. 그리고 그동안 공격을 당했던 항생이나 홍콩 H 모양 보면 이게 아직도 하락파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을 하나 거봤어요. 항생은 27,000, 홍콩 H는 9,600을 치고 나가고 위에나 강세되면 우리 시장의 구조가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건설, SOC,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경기 민감주 섹터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장이 우리나라로는 상승 주도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10월 달 봅니다. 그럼 10월까지는 지수 자체적으로도 탄력도가 약하고 지수가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그럼 계속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으로 1등부터 30등은 그냥 박스에 갇혀 있고 오히려 밑에 네. 단 뭐 한 50위에서 100위 종목들이 주도주. 이미 주도주는 건설이나 방산이나 그 수소 인프라나 이런 건 나왔다고 봅니다. 말씀해 그래서 주셨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언제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하는 장이 되냐? 저는 이 삼성전자가 이 선을 여기도 두 가지를 딱 거봐요. 그래서 요번에 8월 25일 날 요 76,600원 요 찍은 자리를 네. 몸통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요게 보면 2,000원 차이잖아요. 이게 3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우, 그럼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안에 이게 확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지그재그 이게 왜 그러냐면 뒷꼬리 변동성으로 쫙 올리는 것보다는 지그재그 만들면서 우리 다우 나스닥 올랐는데 올려놓고 파생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꼬리 변동성을 아직까지 만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아, 지겹네요. 예. 네. 그리고 아직까지 다음 그림이 이제 더 위에 선입니다. 종합주가 3,200, 삼성전자 78,000원, 선물로는 425. 이거를 돌파해야 이제 돌아왔습니다. 렛츠고 이렇게 떠들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는 9월은 지나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빠져 이게 이상한 디커플링이네. 이런 현상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디커플링이죠. 저는 말씀해 주시는 시나리오에 의하면. 전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나올 거라고 확신하냐면 이번에 우리 시장을 저는 그 블랙록 에너지에서 우리나라는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공격했거든요. 그럼 이건 마치 이게 이제 한 방향 아닙니다. 이번에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하루에 삼성전자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도 봤잖아요. 이게 네이키드 매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합성됐다면 이게 이제 태엽 풀어질 때는 반대 에너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 뒤에 파생이나 ETF 한 거를 반대로 이제 청산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저는 파생 시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기 그 8월 5일 날 고가가 이게 438입니다. 저가가 요번에 400을 깼어요. 이거 딱 반, 중심, 그냥 중심이 얼마냐? 400 여기 딱 보면 18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번에 오른 거의 중심이 얼마 되냐? 407 정도 됩니다. 그럼 요번에 415까지 갔다가 407 지지해주고 요새 415에서 자꾸 막혀요. 요거 요번 주에 뚫라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18, 420이 이제 진짜 7만 8천 이거는 진짜 판을 이거를 삼성전자 매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요 8만 3천 원과 요번에 7만 2천 원의 딱 중심이 요게 7만 8천 원이에요. 아주 묘하게 하락폭의 딱 반에 7만 8천 원을 네. 이걸 몸통으로 치고 나갈 때 아까 얘기한 그 좋은 디커플링이 나오는 걸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IT 갖고 계신 분은 삼성전자 7만 8천 원대 올 때까지 바이앤홀드 전략이거나 조정 때 매수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실제는 요 8월 이슈 7만 6,600원에서 요 8만 딱 중심이 얼마냐면 7만 4천 원이에요. 여기는 지지 하나만 보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네. 뭐 오차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딱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 데이터가 제일 문제예요. 이 거래대금 보세요. 아, 거래대금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가 1등에서 30등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큰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런 상상하는 거예요. 진방에 다 이렇게 그 뭐랄까 배가 이렇게 박혀 있다고 그럴까? 진입창에. 네. 그러면 물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차익 매수든 어떤 방식이든 물이 여기서 한 5조만 더, 그러니까 15조에서 20조. 그럼 배 뜬다. 그럼 배 뜨면 항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거래대금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종목장이라든지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게 15조에서 20조 가는 시장이 이제 배 뜨고 간다라는데 저는 이게 9월은 아닌 것 같고 네. 9월은 이 옵션 만기가 그동안 하락에 여기에 짜 있거든요. 12월 만기 포지션으로 스위칭하는 그래서 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저는 겁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공포들 많이 나오잖아요. 선거 전에 악재 없다 하면서 그냥 밀고 가자. 네. 이런 전략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은 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문제겠죠. 환율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8월 말까지 뭐 배당이라든지 외국인들 그 여러 가지 삼성전자 공격 이게 곧 빠져나가니까 근데 삼성전자 들어오면 환율은 이제 뭐 저는 안정 찾겠죠. 1150원 깰 때 확인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저께도 이게 양봉이거든요. 1106 이게 음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워낙 강세로 돼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강세로 갈 걸로 봅니다. 근데 요게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다 한 달이네요. 다 이제 9월장을 다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강력한 한 방이 우리 눈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500만 처음에 산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환율의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이 북방 리스크 아닙니까? 뭐 다시 뭐 군사 통신선이 연결돼 갖고 다시 또 뭐 사자회담하고 뭐 이런 에너지 한 방이 나오든지 아니면 뭔가 주도주로서 강력한 이 건설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IT의 건설과 우리나라는 전차 군단이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예. 딱 전체 군단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상승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9월 9일 9월 8일 날 그 킨텍스에 열리는 수소 모빌리티에서 거기서 어떠한 계기의 한 방을 주지 않을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목 안에서도 사실 그 상승과 하락의 에너지 파동의 그 극명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최근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요. 가는 종목은 또 수급이 쏠리면서 확 오르고 빠지는 종목은 또 급락하는 파동도 크게 나오는데 이 상승과 하락의 좀 에너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널리스트나 이 방송에서 수많은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싹 지우세요. 예, 그걸 싹 지워버려요. 뭐만 남길까요? 그리고 데이터만 남겨요. 그건 데이터만. 네. 어떻게 남기는데? 그러면 제가 잭스놀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이 전체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2,000개 상장 종목들이 딱 쳤어요.
잭슨홀 이게 8월 20일 전후에서 계속 급락하다 잭슨홀 딱 하니까 뭔가 터닝했지 않습니까? 네. 배열을 딱 바는 거예요. 8가지 세상으로 딱 배열해요. A 세상 제일 급등한 종목이죠. B 세상, C 세상, D 세상 그리고 하락한 섹터. 그래서 A, B, C가 뭔가 전 여기에 집중합니다. 네. A, B, C. 그러면 벌써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아까 그래서 그동안 롱했던 게 어떤 게 숏이 되고 숏했던 게 롱이 되나 이걸 찾아내는데 이 데이터만 보시면 참 뭔가 직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8월 5일부터 현재까지는 계속 급락해서 대반등 줄 때 종목 한번 보시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시아나항공, 동원시스템,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하나, 삼성, OCI 패널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8월 20일 바닥부터 데이터를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가는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슛.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그리고 건설 건자재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방산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방산, K방산, 이제 K 컨텐츠가 아니라 K방산인가? 뭐 이런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 에너지 지수는 공포인데 이게 위드 코로나와 건자재,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구나. 벌써 시장은 알려주는구나. 그러면 네. 하락 쪽을 반대 세상 봐요. 두산인프라코, NC소프트,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쫙 나와서 뭐 두산인프라코나 NC소프트 그냥 끄떡끄떡해요. 근데 여기에는 또 펄어비스는 또 그 사이에 급등했어요. 네. 근데 요 다음 파동을 보세요. 8월 20일부터는 NC 두산인프라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SK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이 빠져요. 빠지는 것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 이런 거를 딱 보니까 하나의 물주기가 나와요. 여기에 안에서 아이디어가 있는구나. 저는 K방산 주도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도 빠져나가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뭔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시 전략을 재짜는 과정에서 네. 저는 이 다이아몬드 전략 중에 걸치는 나라들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을 기대했는데 일본의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내려오는 거 이게 피보트 아시아 이 2014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들인데 이 라오스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 에너지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이아몬드의 미국 중심은 여기 인도네시아 쪽에다 요 말라케이앱이 굉장히 민감한 데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보고 잠수함 사서 여기 배치해라. 인도 보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쿼드 플러스 나라에 뭔가 그러니까 군사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대만, 그다음에 인도, 호주 이런 에너지들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나라들이 요 틈새로 우리나라 같이 탱크, 자주포, K방산이 튼튼한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하는 일이 빅데이터 수집하는 거거든요. 구글링에서. 제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도와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이집트가 자꾸 나와요. 이집트, 저는 우리나라 신문보다 각 나라 신문들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방산, 무슨 뭐 현대로템 아니면 뭐 K2 뭐 이런 걸 단어를 넣으면 다 긁어와요. 네. 그래서 이건 필요 없었는데 이게 다 보면 하나 디펜스, 그다음에 이집트가 자꾸 나와요. 그게 이집트가 왜 우리나라 뭐가 연결되니까 미사일 주권 나오면서부터 뭐 갖다 얘기해서 방산하는 업체들이 이집트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까 했더니 2021년에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엑스포를 해요. 엑스포를. 그러면 군수 엑스포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 각각 하나그룹이나 이런 게 가요. 그럼 우리가 뉴스 때 사면 늦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올래나? 이런 걸 추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란드, 나토, 거기 폴란드,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에 뭔가 자꾸 또 무슨 마케팅 에너지들이 나와요. 뭐 MOU를 맺었다든지, 뭐 무슨 거에 참여했다. 이런 뉴스들, 이런.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읽어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글 번역하면 돼요. 딱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직 따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하나만 따도 이게 조단이거든요. 그럼 5척만 따봐요.
이거 가능성? 근데 이게 나는 가능할 것 같은 확률이 높아요. 유력하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의 쿼드 전략 때문에 그래요. 중국 내려오는 거 인도네시아에서 니네도 군비 증강해서 대타 좀 막아. 그러면 얘네들이 발주할 때 누구한테 발주하겠어요? 항공기는 그 미국 군수 복합제 때문에 힘들어요. 뭐 럭키드라든지. 근데 지상 뭐 탱크나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살짝 우리나라 거도 같이 뭔가 매력적이지 않겠나. 좀 다른 나라 선진국보다 좀 싸요. 네. 그러니까 요 확률. 그래서 K방산이 이 수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K 컨텐츠나 이게 중국 바라보기에서 이런 그 중국에 관련돼 갖고 공동부의 전략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K 방산 보시죠. K 방산. 최근에 수주 잔고도 풍부하고요. 실적도 잘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더 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벌써 이집트에 이제 혼자 롯템이 수주해 옵니다. 이제 결과물이 나와요. 이집트 수주가 나왔네요. 예. 이제는 옆에 요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2021년. 탱크만 수주해. 그 탱크는 또 현대 롯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의 팩트에 움직이지 말고 가능성에 자꾸 MOU 해갖고 나오는데 확률이 50%, 60%, 70%. 근데 주가는 싸요. 네. 그럼 매수 전략 세우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성장 동력인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는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얘는 북방도 되죠. 네. 그다음에 방산도 되죠. 그다음에 정의성 거버넌스에 이게 수소 인프라 충전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교집합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이렇게 탑픽으로 체크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네. 제가 이 뉴스 때문에 제가 90만 원대 LG화학을 전 GM은 이렇게 터질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역신문 보면 이게 2018년, 19년에 이 베트남의 삼성그룹입니다. 빈그룹에 MOU를 맺었어요. LG화학이 이제 자동차 베트남인데 이게 중국으로 싹 뺏겼어요. 근데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베트남도 보면 이거 우리나라하고 LG화학하고 MOU 근데 MOU가 이게 결정권이 없거든요. 한다 그러지 네. 실제 도장증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중국 에너지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그러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GM이나 또 폭스바겐도 또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이 지역 선문들 보면. 그러니까 LG화학 90만 대인 게 이런 거거든요. 뉴스 나오기 전에 벌써 징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이 지금 방산주 에너지 보세요. 한번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다 장이 나빴는데 뭔가 지지력이 있거나 뭔가 에너지가 달라요. 고개를 들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우조선해양 이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잠수함 수주만 하나 하면 이게 5척만 해도 5조 7조인데 네. 그러면 이게 2만 5천 원 사서 3만 5천 원 7천 원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런 에너지도 여기서 연결해서 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찾고 그리고 가능성에 배팅하자. 네. 팩트에는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 통해서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략을 그럼 조금 짧게 세워볼까요? SOC 건설이라든지 지금 방산 그리고 수소 쪽에 대한 관심을 전해주셨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가기 전까지는 이 움직임이 9월장을 좀 지배를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게 하방영지. 근데 그게 시가총액이 50에서 100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1, 2등 빠지는데 그거 올라봤자 네. 전체 지수는 갇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장은 뭘 하지 마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공동부유 리스크로 그 엔터나 게임이나 이러한 이 중국은 이렇게 그 뭐랄까 샘플을 하나 정해서 그 알리바바 마인 같이 이제 우리 조민, 자유웨이, 이 엔터 게임 그러면 이쪽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저 9월 8일 날 수소 모빌리티에 네. 제가 현대차, SK, 효성, 한화 벌써 시작해서 현대건설은 저는 저기 그 한전부지에 건물 그 50층 넘을 네. 때까지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 세워보시죠.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은 DLNC 이제 건설 3대장, 건자재 이런 것들이 수소와 연결돼서 이미 주도주로 가고 방산이 생각보다 더 치고 매출 올라오는. 이게 조선을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벌써 시장은 벌써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힌트를 주는 또 진짜 전략을 통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저희는 잠시 숨 좀 돌리고 60초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